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정체라던가 답답함, 나의 책임과 부담감이 너무 많은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을 조금 묶어두고 있는 느낌들이 들어오거든요. 감정적으로 지금 색칠 카드가 검정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좀 닫았다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있고요. 이 검정색이 나왔기 때문에 색칠 카드를 조금 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치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좀 다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서 축복이 오는지는 이제 리딩을 하면서 좀 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정신과 신체 둘 다의 어떤 약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약간은 약해진 상태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말랑해질 때 있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지치거나 피로도가 좀 쌓였기 때문에 휴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좀 오래된 상태,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소진이 된 상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로한 상태, 이럴 수 있겠습니다.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을 꽁꽁 싸매고 보여주지 않는 상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는 싶지만 나의 상황과 여건상 이 상대방과의 거리감, 물리적으로 멀을 수도 있지만 실제 심리적으로나 내가 다가가서 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좀 대한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예요. 실제 몸이 다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톤 다운된 부분들이 사회적인 면인지 인간관계적인 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약간 연애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재회를 기다렸는데 너무 되지 않아서, 또는 상대방을 내가 너무 참아줘서, 또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서 짝사랑이라서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감정의 소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그게 신체적인 반응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산재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몸이 아파서 휴직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상 맞춰 보시되 내가 가장 에너지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고 가장 내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축복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상황 자체를 떠나보낼 만한 일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나랑 이 사건, 이 상황이 멀어진다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집중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좀 둘 수 있고 내가 다른 곳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에너지 회복이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데 그동안은 약간 소진되었던 느낌들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면 그 컵의 밑바닥이 뚫린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컵을 좀 맞이하게 되신다던가, 아니면 아예 물그릇이 큰 곳에 본인의 컵을 던져놓게 되어서 에너지가 계속 채워진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휴직을 좀 하게 되시거나 나를 힘들게 한 회사 사람, 회사의 사정과 좀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나의 부서가 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심신이 지쳤고 번아웃이 자꾸 오는 상태다라고 하면 부서의 변경이나 발령을 다루게 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실제 본인 스스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될 수 있겠죠.
연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연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 힘을 쏟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집중할 거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중할 거리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상대방이 내가 있는 곳을 떠난다 또는 내가 떠난다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랑 눈이 멀어지다 보니까 약간 마음도 식는다. 그러면서 내가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내 삶의 패턴을 좀 찾게 된다. 일 수도 있고요. 별개로 진짜 내가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싶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거리감이 생기고 내가 그로 인해서 소진되었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태였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의 에너지가 채워진다라고 해요. 지금 카드를 좀 봤을 때는 원래 여러분들이 텐션이 좀 좋고 에너지가 괜찮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종의 이유 때문에 계속 감정적인 소진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 괜찮은 척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타인들에게 나는 괜찮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퀭하고 약간 요러셨던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상황적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보 상태에 답이 안 나오는 거에 매여 계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힘만 계속 빠지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던 그 노력이나 에너지를 되는 방향으로 쏟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안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일이다.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하고 있었던 공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셨던 시간과 노력, 비용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건데 그거를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감도 나면서 성공가도로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그동안 비포장 도로를 스포츠카로 달리고 있었던 느낌이에요. 당연히 엔진 고장나고 연료는 연료대로 먹고 너무 힘들죠. 막 타이어는 펑크가 나고 근데 이 방향을 선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것,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것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면서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 그런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되는 쪽으로 애를 쓰면 또 남들보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방향 전환이 한번 있을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가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 되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적인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안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인연을 좀 붙잡고 있었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너무 어려운 연애적 미션을 좀 주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여러분들이 다른 집중의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 좀 소진되었던 자신감, 자존감, 성취감, 보람, 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있을 건데 물론 여기서 다른 인연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나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본연의 매력이라던가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끌어들이는 매력 같은 것들이 더 돋보이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간 피폐해지면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 드러나고 태도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매력이 빛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성운적으로 오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빛을 좀 되찾게 되시면서 다른 사람들, 이성 동성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좀 발하게 되신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집중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운이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자, 이 운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운을 맞이할 때는 사실 커다란 기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쳐있고 고단했고 그 상황에 매여 있었던 고착화된 상태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로써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운을 좀 맞이하게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무 지쳐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버릇처럼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하는 약간은 회의감이 있는 시선으로 이 운을 좀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오랫동안 한 명을 좋아했는데 내가 순식간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 바뀐다라고 해서 내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오게 되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이걸 내가 각 잡고 오기만 해봐 축복 내가 이거 써줄 테야 이게 아니라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하고 맞이하시는 느낌들이 있어요. 좀 태연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난하게 맞이하시는 느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모습들도 있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의 어떤 생각의 정리, 깨달음의 과정 같은 것들을 겪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게 있다라고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맞기는 하나 그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내가 이거는 패착이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어떤 내공으로 쌓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공이 쌓인 사람이 좀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속도감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실 때쯤 그때까지는 몰라도 아마 3개월이 지나면서는 이 속도감 느끼실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가 되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일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라고 하면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사도 될 수 있고 이직, 퇴직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죠. 상대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도 해당이 돼요. 물론 100%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자체, 나에게 주는 변화 자체를 시도하는 거, 어떤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변화를 내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변하게 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분들의 성공과 나의 안녕과 나의 미래만 생각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카드들에서 중요한 거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내가 잘 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타인을 배려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나눠주고 내가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본인의 입신양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공부의 어떤 전환, 방향의 전환, 전공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미련 없이 그걸 좀 떠나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시려는 일에 어떤 힘을 좀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다. 애정적인 측면도요. 사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새롭게 집중하게 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경우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내가 특정인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진 않지만 미련을 떠나보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연애라기보다는 나의 성공에다가 커리어에다가 집중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연애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까 인기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좀 열리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나의 커리어적인 발전에다가 에너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좀 찾으실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인사이트, 삶을 살아나가는 나만의 즐거움을 좀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좀 지쳐 있었던 느낌이 있어요. 일적이다라고 하면 번아웃 같은 개념들, 내가 지쳤는데 안 지친 척하고,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상대방 생각 많이 하는데 신경 안 쓰는 듯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쓰는 듯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서게 되냐면 내가 내 생복에 기둥을 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은 언제든 빛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단단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좀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운을 좀 잘 타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지쳤으니까 기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 혼자 꿋꿋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감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서 내가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그렇게 자립한 여러분들을 보고 보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좀 친절한 느낌들이 들어요. 뭐 잘해보려고 하고 친절하고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커피 마시러 갈래요? 우리 뭐 할래요? 우리 같이 식사할래요? 라고 들어오는 인바운드성의 인기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성, 이성 상관이 없고요.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본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매력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좀 많이 달라지실 거라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제 제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이게 인간관계이든 사람이든 뭐 일이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카드는 잠을 좀 잘 자달라라는 카드예요. 내가 릴렉스하고 몸을 좀 쉬게 만들고 이완하고 수면을 잘 취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 좀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담고 있는 카드라서요. 여러분들 수면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잔다라고 해서 잘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자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몸을 다치신 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몸을 다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몸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좀 조급하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라는 말. 일단은 쉬시고요. 일단은 내려놓고 일단은 좀 편안히 있어 보신다라고 하면 조만간 들어오는 운에서 여러분들이 내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쉬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만의 휴식 시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과 관련이 돼 있는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성과 감성, 냉정과 열정, 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약간 냉탕, 온탕, 와리가리 하는 느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내가 이성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하지만 내가 마음이 좀 끌리는 게 있기도 하고요. 요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었다가 어른의 모습이었다가 또 어린아이처럼 굴었다가 어른의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일적인 부분에서 좀 이런 면이 있으신지, 연애적인 부분에서 이런 면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너무 극명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내가 미숙한 부분은 굉장히 미숙하고 잘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노련한 상태.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회사에 정말 커리어 쩌는 부장님이 오셨는데 그 부장님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정말 남들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분야는 또 엄청나게 잘하셔. 그래서 이 장단이 너무 명확한 사람, 이런 느낌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디테일 같은 건 굉장히 잘 잡는데 큰 그림을 잘 못 잡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단이 좀 명확하다던가 웹툰 작가인데 그림은 잘 그리는데 스토리가 약하다. 뭐 이러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적으로 들어와 계실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 초반에 나타나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이게 뭐 재회라던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던가 라기보다는 새롭게 마음이 좀 생성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잡는 거 자체가 어렵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좋았다가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으면서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 사람 공적으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부담 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를 좀 반복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상대방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을 좀 겪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할 때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싸해지고 어색해지면서 다시 이제 또 조금 분위기 풀어졌다가 어느 날 또 괜히 서로 의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밀당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분위기상 상황상 그렇게 밀당 아닌 밀당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감정의 진폭이 있는 상태, 두 분이 서로 호감은 있어 보이세요. 연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서로에게 호감은 있으신데 두 분이 그렇게 연애적으로 스킬이 좋다던가 본인의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능수능란한 분들은 아니다. 또는 연애적인 스킬이 있는 분이다라고 해도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뚝딱거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적인 부분인지, 나의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단짠단짠한 모습이 있는지, 연애적인 부분에서 이제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중인지,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서 어떤 축복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사실 현재 상황이 제가 아까 단짠단짠인 것처럼 단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고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밀당 아닌 밀당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잘하는 거 확실하고 못하는 거 너무 확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정의 내리게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포지션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잘하고 저건 너무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잘하는 방향으로 딱 이제 업무 아레날이 정비가 되면서 그거에만 몰입을 좀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인 경우에는 연애적인 케이스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들이 정확하게 표출이 되고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이 명료해지면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들을 확인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 건지를 정확하게 하게 된 그래서 혼란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분간 이런 애매모호한 어떤 썸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명료하게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스탠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의 내리게 되고 상황이 명확해지고 헷갈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방향에서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직장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이라던가 뭘 배우러 간 곳에서 지금 어떤 썸 아닌 썸, 밀당 아닌 밀당 같은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왜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좀 만나기도 했고, 뭔가 이 사람과 내가 공적인 영역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좀 내가 이곳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가 1차적인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단짠단짠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정확하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정리, 교통 정리 같은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실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도 부서의 어떤 정비나 어떤 회사 전체 아레나의 정비가 되면서 직무가 좀 정렬이 되면서 애매했던 포지션들이 좀 변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강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부한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류는 아니에요. 회사다라고 하면 아예 규정, 공문으로 좀 내려오는 느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둘이 정확한 말을 꺼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이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삶이 이렇게 명료하고 단순해도 피로도가 있는데, 그죠? 단짠 이렇게 가면 피곤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그 종료됨을 의미하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워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결정,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진짜 그동안 마음고생했는데 내가 디자이너인데 왜 개발을 쳐야 되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게 정비가 되다 보니까는 내가 디자이너로서의 자리 굳히기, 자리매김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되면서 내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좀 있겠죠. 내가 그동안 애매하게 개발 붙잡고 갔었는데 디자인만 좀 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여기에서 프로페셔널하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 방법이 좀 보인다던가 하는 것들,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느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옥 같은 스트레스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라던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의 포텐이 좀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 삶에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을 만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강력해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들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메이저 카드로 이렇게 나타났죠. 메이저 카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좀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좋던 싫던 간에 이 운의 흐름에 좀 휩싸이게 되시면서 감정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영향력을 좀 많이 받게 되시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관계의 재정립 같은 게 있다, 연애적인 부분에서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루틴 같은 거를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데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 상대방과의 어떤 협의와 조율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켜오고 있었던 어떤 삶의 루틴이나 방식 같은 것들의 변경을 좀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운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방어적이에요. 내가 다칠까봐, 내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또는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일이나 직무에 대해서 약간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방어적이고 일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내가 잘하는 것과 어려운 것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일을 받는 것도 좀 보수적으로 받으시는 상황일 수 있겠다. 일을 좀 가려받으려고 한다던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철벽을 세우고 약간 기준을 깐깐하게 두신다던가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만큼 본인 방어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까지는.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본인이 뚝딱거리시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의식하지 않는데? 근데 눈은 못 마주쳐. 약간 요런 상황들. 더 다가오지마 하지만 안 다가오면 좀 서운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이지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기제들이 작동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긴 해요. 내가 나의 어떤 훼손이 있을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보호하고 가야 되는 본능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은연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것임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계속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좋은 운이 들어올 것임을 예상을 하고 내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예지를 했다라고 하면 구태여 방어적으로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계속 상처를 받게 될까봐, 내가 계속 힘들어질까봐 내가 나를 좀 방어하는 기제가 발동이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취적으로 나아가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 운을 분명히 100% 200% 활용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하등 나쁠 게 없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방향대로 내가 아싸 하고 이렇게 잡아서 가시면 된다. 어려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속도감 조절은 해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결과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속도감을 확 내시기보다 나 혼자 앞서 나가기보다는 좀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나 자존감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냉정과 열정 사이 뭐 거기 어딘가에서 애매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하는 방식으로 뭔가 운이 붙어주다 보니까 나한테 일종의 멍석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내가 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저 누려만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애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계속 누르셨겠죠. 그 사람한테 가는 호기심이나 감정들을 계속 이성으로서 눌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으셨다. 근데 사람이 감정이라는 걸 누른다고 참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황의 정비가 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애정 표현하시고 마음껏 즐겨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발맞추어 갈 필요는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일적인 부분이다. 내 업무에 대해서 아레날이 좀 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일을 매진하고 싶죠.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했던 것만큼 계속 이제 달려나가고 싶은 부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속도 조절은 처음에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밥을 굶는다, 야근을 미친 듯이 한다, 주말 근무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상적인 부분, 나의 삶적인 부분들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자기계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 좀 도와주게 되는 나의 조력자가 생기게 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강점을 살리시고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를 분명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해요.
연애적인 측면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연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관리해주는 것들,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들, 충분한 나만의 시간 같은 것들도 너무 훼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갇혀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나와바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기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랬던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도 조금 허덕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게 연애적으로 오시던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오시던 내가 뭔가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차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지식적인 부분들, 나의 인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움을 계속 추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연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문화나 지식을 좀 접하게 된다던가 새로움을 좀 알게 된다던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재미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무언가를 좀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의 발전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내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못했던 무언가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해보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들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새로움의 어떤 도전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는 그런 긍정의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연애운으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거든요. 내가 끌리는 것, 나를 끌어당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인연을 맺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독적으로 빠져들게 될 거고,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나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운으로 오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연애하면서 되게 예뻐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신감, 자존감 넘치면서 얼굴에 막 윤기 돌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주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일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과 빛을 발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멋있어 보이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향기에 끌려오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좀 카드는 예고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지금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 좀 있는데 본인이 좀 중도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 과다 같은 느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에 좀 꽂히셔서 내가 잘해봐야겠다라던가 저 사람 내 사람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낸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겨가지고 요즘 거기에 홀릭을 한다던가 취미생활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 같은 거 하나 빠지면 진짜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걸 몇 시간씩 잠자기 전까지도 하는 편인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만큼 극단적이진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홀릭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가 거기에서 좀 빠져나오고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져들어간 게 있고 계속 집요하게 생각을 하거나 집착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요.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좀 짝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라던가 이 상대방과의 접점을 계속 만들어 보고는 싶고 그런 열정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중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이 본인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워커홀릭이다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워커홀릭이다라고 해도 이렇게 일에만 빠져 사는 게 이게 옳지 않음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면서 다른 부분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하나에 빠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끝까지 가셔야 되는 그런 기질을 좀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런 분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뭘 하나 해도 전문가 수준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그럴 만한 열정과 노력 같은 것들을 기울이신다는 점이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푹 빠져 계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생각이 계속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중독적인 면이 있고 스스로가 이게 좀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축복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우게 될 일이 있다, 알게 될 일이 있다. 사실 연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나 취미에 좀 빠져 계신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학습하게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끔 가다가 제 주변에는 이 케이스가 피아노를 배우는 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피아노를 갑자기 어느 날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관심은 갖는 거예요. 음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은 늘 있고 빠져들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피아노 배우려고요. 화이팅!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시도하게 되는 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한 발을 내딛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크기와는 좀 다르게 상대방과 접점이 좀 없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없다? 나의 마음은 좀 큰데 상대방이 좀 물리적으로 멀다던가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던가 멀리서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접점이 좀 들어오게 될 거다. 뭐 같은 식사 자리를 하게 된다던가 어떤 모임에 속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던가 어쨌든 둘만의 대화나 식사 자리처럼 사적인 영역에 둘만의 교집합이 좀 생기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뭔가 잘 될 거다, 완벽하게 맞는 짝이다, 완벽하게 나한테 맞는 취미 활동이다, 배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레임,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설레임과 두려움이 나한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워런 버핏이 자신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뭔가로 걸 때 있잖아요. 뭔가 이제 경품으로 걸 때가. 근데 워런 버핏을 너무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저녁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죠. 이제 그들 중에 내가 한 명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티켓을 따내게 돼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게 됐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설레이고 기대되고 이럴까요? 이런 첫발을 좀 내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시작점은 있으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한 계기 마련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계기를 내가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딱 이 일을 마주하셨을 때
내가 진짜 여기 있어도 되나?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이 사람이랑 밥 먹어도 되나? 이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어도 되나? 하는 그 약간의 두려움이 좀 동반이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이 가는 의미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 계속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의 일은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뭘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직장인인데요. 가수가 꿈이에요. 정말 그걸 열망하고 그 자리를 갖고 싶고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근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집안에 생계가 가능한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가수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무대에 서게 되는 오디션 기회가 주어져요.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고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관계자들이랑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가 내 삶을 좀 달라지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가볍게 아까 취미생활 같은 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꽂히신 분야는 가볍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뭔가 꿈이라던가 내가 열망하는 거라던가 이런 게 좀 되실 수 있겠다. 이게 이성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접점이 마련이 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약간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에요. 열린 결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접점, 시작점, 스타트 이런 것들은 운적인 요소로 올 거다라고 해요. 그런 계기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하늘이 주어질 테니 이거 한번 잘 이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애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이성분이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좀 배려심도 있고 여러분들과 좀 잘 맞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연애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말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말수가 많다라기보다는 말을 잘 하기는 하는데 정제된 언어로서 잘 하시는 편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유머는 좀 있으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이게 연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저의 꿈, 비전, 희망 같은 거예요. 커리어적인 부분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가능성 중에 하나가 커다란 부가 있습니다. 커다란 돈, 금전의 운 같은 걸 크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정말 물건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운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되신다. 이윤을 딱 맞이하셨을 때 이걸 타야 내가 되겠구나. 이걸 타고 가야만 내 삶이 변하겠구나 하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신다. 연애운도 마찬가지예요. 연애운도 이 기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이 사람이랑 이럴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기회에 잘 만들어 봐서 끝까지 인연을 이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강렬함을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게 연애적인 부분이든 일적인 부분이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맡게 된 프로젝트든 나의 첫 발자국이지만 강렬한 운의 끌림을 느끼게 되신다. 스스로가 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에게 행운임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도 굉장히 충만하고요. 두렵지만 해보려고 하고요. 내가 이거를 놓치기 싫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약간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은 있어서 그거 같이 말씀을 드려요. 밸런스 조절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내가 오디션에 나갈 기회를 얻었다 하는 건 좋지만 물론 잘해야겠죠. 근데 컨디션 관리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분명히 써주셔야 된다. 이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접점이 만들어질 만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힘 빡세게 줘서 과도한 착장 이런 거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간 강약 조절은 필요해 보이십니다. 이 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경쟁이 좀 있을 거라고 하네요. 오디션 프로그램 예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이 돼 있어서 구설이나 잡설, 경쟁이 좀 동반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거 잘 이어가시면 된다라고 해요.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너무 밀리지 마시고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내가 쟁취를 해야 되고 공격성을 드러내야 될 때는 공격성을 드러내야 됨을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지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열망했던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맞서 싸우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매력이나 품위를 훼손하면 안 됨을 이야기를 해요. 경쟁은 경쟁이고 뭘 따내는 건 따내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 3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매력 같은 것들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 내가 나 자신이 무엇을 무기로 갖고 있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실 거 없고 일단은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차분히 천천히 이 운을 이어보시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밥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꾸준히 두드리고 노력하고 거기에 어떤 커넥션을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성공을 바라본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들어온 기회를 길게 이어본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하루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죠. 처음 예선에서 임팩트를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발전하면서 내 매력을 보여주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참에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인상이 흐려도 계속 만날 만한 여지를 만들고 이 운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 그런 집요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을 좀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의 무엇이 좀 달라질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운을 정말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운을 맞이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질 거다라고 해요. 과거에는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좀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치열한 모습들은 있어요.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내가 원하고 하지만 그것을 억눌러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다 가진 자가 있는 그 바이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디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내가 잘 떴다라고 하면 바이브가 좀 달라지죠. 막 얼굴도 변해요. 되게 갑자기 막 잘생겨지고 예뻐져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만의 아우라가 생기고 삶의 여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과 인연수 잘 이어보시면 당연하게 결혼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가정. 근데 이분과 만약에 정말 연애를 하게 되셔서 결혼까지 이어가신다라고 하면 계속 저는 상대방 분이 너무 안정적이고 좋으신 분으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현모양처 그 자체이고 남성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집안이나 조건이 꽤 안정적인 분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가정사의 문제로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안정감이 있고 직장이나 본인의 커리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안 방황하던 마음을 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따뜻한 기반이 되어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연수로 오시는 분들도 상대방이 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대방 분이요. 튀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튀고 막 힙하고 이런 걸 좀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근데 내공이 좀 있으신 분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남녀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보물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오디션을 보시든 이거 연애를 하시든 진짜 잘 한번 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만한 경사가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되기만 하면 진짜 큰 경사다라는 이야기를 좀 카드가 하고 있어서, 아, 여러분들 좀 두렵지만 정말 큰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첫발을 내딛는 거지만 이 작은 첫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되어줄 것 같아요. 집안 바깥으로 빠져나갈 만큼 경사스러운 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운을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분들은 미션이 좀 크죠. 내가 잘 이어봐야 된다. 이걸 잘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만한 집중력과 이만한 열정이 있으셨고 갈망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담장 밖을 삐져나가는 웃음꽃이다라는 이야기 카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 꽂혀 있는 게 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다. 앞에 번호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카드가 있긴 했는데 뉘앙스가 조금 더 달라요. 여러분들은 약간 위험할 정도로 집착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한테 이러고 있다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정색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카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위험 사인들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일단 집요하다, 집착이 강하다, 내가 위험할 정도로 꽂혀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꼭 연애운으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 연애적인, 인간관계적인 부분의 사인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4번 골라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인간관계적인 부분의 이슈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은 좀 경고성 색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색감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쨍하고 다 도드라지는 색깔들, 되게 임팩트가 크죠. 심지어 이제 레드 계열들 검정색에다가 갑자기 뭐 파란색이 딱 떠버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요, 감정의 널뛰기 같은 것들도 좀 심하실 것 같고 스트레스 상황에 크게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게 인간관계인지 일적인 부분인지 어느 쪽인지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었던 내가 강하게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고, 이대로는 내가 몇 개월 버티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일시적인 상황들이죠. 이렇게 좀 센 상황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사람이 몸이 좀 축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좀 일시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좀 강렬한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온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적인 분야다라고 하면 거의 워커홀릭, 위험한 수준의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에요. 번아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루틴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일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없는 단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집착하거나 나를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다 지금 좋을 게 없는, 서로에게 약간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나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람과 관계성을 맺을 때 서로가 좀 도움이 되고 안식처도 되고 휴식도 되고 해야 되는데 서로 좀 애증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좀 서로 소진하는 관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다 붙었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해봇의 경우에는 정말 애증 관계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잡자니 너무 화가 나는데 놓자니 미련이 생기고 막 요런 관계성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상대방 생각이 너무 깊어서 내가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상대방이 나를 좀 집착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 위험한 연애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축복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요, 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 거리감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애증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적정한 거리감이 없죠. 너무 서로가 얽혀 있는 그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서로 피폐해지는 건데 적당한 거리감이 생기면서 감정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성을 찾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니까 관계의 그 찌꺼기나 안 좋은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정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거를 좀 의미를 하고 있고, 꼭 두 분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가 들어와서 이 일이 정리가 될 수도 있음을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풀려가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집요하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집중하는 다른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나랑 거리감이 생겨서 나에게 자유가 있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는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일, 내가 매여있는 상황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휴직을 좀 하게 되신다던가 휴가를 간다던가 퇴직을 한다던가 이직을 한다던가 다른 분야에 내가 매이게 되면서 다른 쪽에 매이게 되면서 지금 속해 있는 곳과 거리감을 두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초연해지고 마음을 놓게 되고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게 되면서 감정의 안녕이 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약간 서운함 같은 것들을 동반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오래된 것에 대한 정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놓아야 하는 것에다가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실 4번 골라주신 분들은 애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경우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고 만나고 싶고 재회하고 싶고 인연이 되고 싶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측면으로 보자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강렬한 감정이나 이끌림을 주는 인연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인연으로 안 보기는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뭐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강렬한 이끌림을 주는 이성은 나한테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쨌든 4번 분들은 그런 수에서 좀 빠져나오게 되는 다른 인연을 만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축복이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4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이게 이성의 운이고 실제로 그 상대방 이성과 내가 어떤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카드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스킨십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관계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이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들께 갖는 의미, 말 그대로 구속에 대한 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드디어
좀 제 물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든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을 하든 어쨌든 그건 어떤 형태가 되었던 구속이죠. 그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위험한 산불이 있는데 이 족쇄에 매여 있잖아요. 이 족쇄를 벗어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산불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열쇠로서 이 축복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정화의 기운이 들어오죠. 내 삶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아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는 번아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아웃 얘기하는 카드 중에 대표적인 카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불이 붙어 있죠. 카드상 이미지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만들면서 나의 회복, 나의 정화, 나의 체력적인 부분들, 소진되었던 정신적인 영역들 회복을 해주는 그런 일로서 들어오는 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운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좀 그동안 한 곳에 너무 매여 계시지 않았나, 감정적이든 물리적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좀 깎아먹는 형태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도요,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 맘에 들고 나한테 아무리 달아도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다른 것들을 받아오고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운은 좀 고여서 썩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근데 새로운 물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썩어 있었던 물 밑바닥까지도 정화를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 운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지쳐가던 상황에서 이 운을 맞이하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 상황에서는 장기간 버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번아웃이 되고 소진이 되는 그러한 운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쳐놔야 되는 감정이나 일이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없던 힘까지도 끌어쓰고 있다. 거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생명력 가져다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계시고 많이 힘드셨던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시는 그런 단맛 같은 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일적인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얼마 만에 쉬는 거지?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번아웃이 와서 2년을 쉬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8년간 하루도 안 쉬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8년간 쉬지 않았던 게 지금 독이 되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2년간 쉬는 시간이 세상 꿀맛 같고 너무 중요했고 제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 가치관을 좀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많이 고군분투해오고 쌓아오고 내 뭐 거의 에너지를 그 밑바닥까지 다 끌어다 쓰는 그런 와중에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정화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고 나를 위한 삶으로 가는 그 기점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운을 맞이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운에 휩쓸렸거나 상대방한테 좀 휩쓸렸거나 상황에 휩쓸렸거나 이래서 약간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카드 내용을 보면 내가 쉰다. 당당하게 쉬세요. 내가 이직을 한다. 당당하게 하세요. 미안해 하시거나 어려워 하시거나 여기에 내가 의리를 저버린 것 같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나한테 들어온 이 기회를 당당하게 맞이하라. 내 것처럼. 원래 여러분들 것이면 맞아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막 힐난할 수도 있어요. 아, 4번 그렇게 안 봤는데 의리가 없네. 아, 네가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어. 힐난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셔도 정말 충분하고 진짜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움직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다. 나만을 위한 결정을 할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세 장의 카드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강단 있는 결정과 뚝심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인연을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나의 의사표명을 좀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관계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실수록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정화의 기운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금전적인 안정감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도 이걸 좀 바라셨나 싶어요. 4번아 축하해. 우리 술 한잔하자 이러실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진짜 고생하던 곳에서 이제 그 미련 버리고 퇴사했을 때 친구들이 파티해줬거든요.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왔구나 이러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축하 파티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 드디어 제대로 정리했다고 한 잔에 한 잔에 이러면서 오랜만에 정말 재미와 즐거움, 행복 같은 거, 아 이게 인생 사는 거구나. 아 왜 나는 그동안 이런 재미를 못 누리고 살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내 마음의 고향, 안식처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안정과 평화, 특히 이런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못 모았다던가 돈을 좀 많이 썼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비효율적으로 살았다던가 이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4번 분들이 만나시던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입어, 이런 스타일 해 하면서 돈이 들어갈 만한 일들을 시켰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나 혼자 살면 너무 잘 사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잘 모이나 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의 안정과 기반이 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막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되면서 일을 했는데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몸도 망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병원비 막 수백만 원씩 깨지고 막 이랬는데 내가 쉬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 가지고 이제 어디 투자해서 배당금 받으면서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이득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실속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수입의 원천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비용이 줄어들면서 내가 세이브가 되는 게 더 많아서 생활의 안정감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이직을 했는데 이 회사는 간식도 주고 밥값도 주고 차비도 주네? 그동안 다 내 돈 들였는데 내가 뭐 하시는 게 더 많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의 패턴이나 반경, 여러분들의 안정감,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약간 미련으로 보이는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키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 이걸 가져다주는 귀인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화할 수 있는 어떠한 키를 가져다 주는데 이 키를 사용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 몫이다. 행동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미련을 가지고 이 상태에 스테이 할 건지 아니면 이 열쇠를 사용해서 내가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서 다른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라고 마지막에 좀 남겨놨어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놓게 되면 더 좋은 게 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열쇠를 가져다 준 이 사람 믿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리딩과 관련이 돼 있는 현재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다툼이나 트러블, 문제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맨날 싸우는 누군가가 있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가 나는데 좀 참고 있는 상황. 약간 한때 우리 엄마를 보는 느낌이에요. 늘 화가 나 계셨는데, 네. 그렇게 이제 감정 기복 같은 게 있는 상황이죠. 네, 외부적으로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좀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내가 좀 참아보려고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화가 나고, 실제 나이를 좀 한번 보셔가지고요. 갱년기이신 분들이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만한 연령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그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잘 대입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그 약간 생리불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호르몬 때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는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 이슈가 정말 저한테 있었어요. 싸우고 화가 날 만한 일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트러블들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보이지 않은 채 이제 문제 상황만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나의 배우자가 자꾸 이제 바깥에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계속 싸우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나는 사람만 바뀌지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만나는 사람만 바꿔. 얘 만나서 문제 생기면 쟤 만나고 막 이런 것들. 이 본질은 안 바뀌고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회사 일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상황이 이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트러블이 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경우들 좀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말을 해도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똑같은 일로 싸우게 되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제 약간 애증이라고 하기에는 미움만 좀 더 많이 남은 상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호르몬 이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호르몬도 호르몬인데 그 이슈를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분명하게 지금 있어서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폭발하지 말아야지, 참아봐야지, 상황을 조금 더 차분하게 여겨봐야지 하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축복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희소식이 좀 들어오실 건데, 지금 제가 혹시 싶어서 이제 호르몬 밸런스 깨진 거 예로 들어드렸어요.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거나 갱년기 증상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예시 들어드렸는데, 실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돼 있는 카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내가 뭐 치료를 받는다던가 나한테 맞는 약이나 보조제를 좀 찾을 수 있다던가 요런 이슈가 좀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에서 어떤 방법을 알게 된다. 정보를 듣게 된다. 뭐 병원이나 선생님을 알게 된다. 이런 게 좀 되실 수 있고 이게 좀 뜬금없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시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진짜 안 되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 한번 퀸님 요가 다녀볼래요? 라고 해서 속는 셈 치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는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호르몬 이슈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싸움이나 트러블, 내가 계속 발생되는 문제 상황이 있었다. 사람들과 감정이 상하거나 내가 언성을 높여야 되는 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거기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방향에서의 해결책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고 문제가 생각이 되는 거는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임시방편만 계속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아예 외부에서 다른 방향의 해결점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다만 코레카드는요, 그 해결의 방식이 좀 독특함을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튀어올지는 좀 보셔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연인이랑 계속 싸워요. 계속 같은 문제로 남사친, 여사친 뭐 이런 걸로 싸운다 쳐봐요. 근데 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이 들어오는 거죠. 갑자기 우리 커플이 어떤 프로그램 나가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얻는다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이 연애를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해결책을 본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콜이 갖고 있는 해결의 방식이 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추이는 보셔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내에서의 해결점이 아니라 이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다른 외부에서의 어떤 해결점이 들어온다. 회사 문제다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구조적인 거나 의사결정, 뭐 임원이 바뀐다 이런 게 아닌데, 뭔가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 회사에 제지가 들어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알력이 작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 트러블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보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암담하고 길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지점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해결 방법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이 갖는 의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 콜 카드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 카드만 봐도 제가 약간 그 명치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셨던 그 방향의 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진짜 암담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 하고 머리 싸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조력, 해결점, 여러분들을 위한 운기 자체 마련을 좀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호르몬 이슈 있으셨던 분들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호르몬의 노예인지라 그 기분 관리 같은 게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결 해소점을 보다 보니까 삶이 좀 가벼워진 느낌, 누군가 나의 어깨에 있는 짐을 같이 들어준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고생하시던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께는 지금 이슈가 뭐였냐면 감정이나 분노였어요. 화가 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차가워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게 얼어붙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상쾌해진다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동안 이렇게 속에서 열나고 명치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면서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 있죠. 조만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뱃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의 느낌이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점과 그 해결의 방식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만 잘 이용해 주시고 타고 가시면 어려울 거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여요. 이 운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퀸을 골라주신 분들은 약간 독특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뭐 이제 커플이신데 맨날 싸워라고 했을 때 이 싸움의 원인이 돈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외부적으로 어떤 돈이나 금전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누군가 취업을 한다던가 안정을 좀 갖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프로포즈를 해온다던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 속이 좀 시원해지죠.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리의 애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외부 상황이 안 되니까 자꾸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데 그놈의 돈은 언제 생기는지 몰라요. 막 이러셨던 분들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뜬금없이 그게 어떤 부분에 해소점을 보이면서도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운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각오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럴 거면 내가 어떤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겠다 하고 딱 의지를 부여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운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상황을 잘라내야겠다. 내가 회사를 퇴사하는 일이 있어도 한번 뒤에 엎어야겠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갱년기에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이 집안을 뜯어 고쳐버린다. 내가 여태까지 왜 참고 살았나, 막 이런 것들.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먹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변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기 전에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이제 갈라선다, 뭐 이런 것까지도 각오를 해봄직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상황에서 들어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리딩이 지금 3개월 이내 값이거든요. 3개월만 조금만 더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방향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상황을 3개월까지만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운을 여러분들께서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행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거는 말릴 순 없죠. 마음을 먹었지만 행동을 하시기 전까지 좀 기다려 보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콜의 에너지가 왔을 때,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액면으로 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조언자나 어떤 조력자, 귀인 같은 개념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보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현명한 사람이 나에게 준 소식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교황의 에너지가 만약에 콜카드랑 좀 물려있다라고 하면 나라 정책의 변화나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나의 어떤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리딩 올라가는 시점을 바로 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2월 중순이에요. 그죠? 2월 중순인데 3개월간을 본다라고 하면 5월 중순까지죠. 우리가 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번 상황을 두고 보셔야 된다. 그때에 대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나의 어떤 인생의 커다란 문제 해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5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개인사적인 영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좋은 선생님, 뭐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방법을 좀 알게 된다던가 이런 케이스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이 상황 추이를 한번 보시고 나한테 현명한 조언이나 대안을 주는 사람을 내가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요. 좀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이 조금 격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좀 잔잔하진 않고 격양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만큼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컨트롤이라는 건 세상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감정 컨트롤은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의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진짜 완전 색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퀸 컵스 카드나 텐 컵스 카드는 행복, 평화, 안녕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이 막 격양이 돼 있어서 싸우고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는 게,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게 감정의 안녕,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컵의 에너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을 좀 이야기를 해요. 문 카드도 이제 여성 호르몬 이야기를 좀 많이 할 때 나오기도 하고요. 이 보라색 카드라던가 빨간색 카드,
이 퀸컵, 텐컵 다 이제 호르몬 이슈가 좀 있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갱년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 그 경우다라고 하면 이제 호르몬이 안정이 되고 건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던 침착함 같은 것들을 되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와 안녕은 물론이거니와 실속을 좀 챙기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조금 감정적이고 화가 나면 실속을 좀 못 챙겨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본인이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적인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의 혼란한 상황들이 다 정비가 되면서 내가 당분간 그래도 뭐 적어도 몇 년간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인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국제 정세 뭐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회사 기조가 맨날 달라져 그것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3개월 이내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랜 같은 플랜도 세울 수 있고, 내가 뭔가 너무 이제 모든 상황에 급급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좀 발전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남사친, 여사친, 연애, 커플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결혼 이야기가 한 번 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가정을 꾸린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커플이 가지고 계셨던 문제 상황들이 해결이 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먹으시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3개월만 한번 더 두고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퀸을 골라주신 분들은 이 카드가 나한테 맞는 상황이 포착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 하죠. 이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오는 게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그때까지만 기다려 봐달라라고 되게 카드가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애원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오시고 하신 건 알겠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면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머리에 이렇게 꽃가루가 꽂힐 때까지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보람을 조만간 머지않은 순간에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셔가지고 희소식, 이 콜이 주는 희소식은 정말 두근거리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로또로 올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뭐가 올지 뭘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장면을 잘 포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퀸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꼭 들어오는 축복 3개월 이내감 봤습니다. 이번 리딩 주제 제가 지금까지 한 리딩 중에 주제 시기적으로 잘 잡았다고 생각이 좀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3개월 이내 그 축복 반드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